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발 앞쪽의 통증이죠. 중족골통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족골통은 무엇이고 증상 및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중족골이라는 것은 발등에 위치하여 발가락과 연결된 뼈, 즉 이렇게 좀 길쭉한 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족골통은 중족골의 머리 부위가 땅바닥에 이제 주로 닿게 되는데, 이 머리 부위에 높은 압력이 걸려서 통증 및 굳은 살이 생기는 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증상은 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아래 부위가 통증이 있고 화끈화끈거리는 게 주된 문제고요. 원인은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경우, 중족골이 긴 경우, 무지해반증이 있는 경우, 굽은 발가락 등 구조적으로 이 발 앞쪽에 압력을 높이는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 증상을 해결하는 치료가 비수술적인 치료고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원인을 해결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다 해결해 주는 거죠. 뭐 짧은 아킬레스 힘줄이면 아킬레스 힘줄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수술 치료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족골통을 말씀드리고 수술을 한다 하면은 환자분들이 이것도 수술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수술은 주로 어떤 때에 하냐?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비수술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를 1개월 정도 진행을 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합니다. 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그 당시의 통증은 해결이 돼도 계속해서 재발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 재발이 있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필수적인데요. 중족골통의 원인이 뚜렷이 있는 경우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적으로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해결을 하면 중족골통이 해결이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뚜렷하게 구조적인 원인이 보일 때 수술을 권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는 거죠. 매트를 깔고 실내에서는 슬리퍼를 하고 주무시기 전에는 가능하면 시원한 물에 족욕을 해보시고 하이힐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신발은 신지 마시고 걷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이용을 하시는 이러한 생활 습관 교정을 먼저 해봅니다. 그러면서 중족골통이라는 게 발 앞쪽에 압력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깔창으로 좀 교정을 해봅니다. 깔창의 발 앞쪽에 압력이 많이 걸리는 부위에 깔창을 판다든지 밑을 받친다든지 아니면 본을 떠서 깔창을 만드는 방향으로 깔창을 교정을 해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비수술적인 치료고,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가 해도 안 되는 상태, 실패하면 수술적 치료의 효과가 예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중족골통의 수술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중족골통의 수술은 중족골통의 원인을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중족골통의 원인이 1, 2, 3 중에 1, 2가 있다. 그럼 1, 2를 해결하는 수술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원인에 따른 수술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일 흔한 원인 1번 중족골이 긴 경우입니다. 지면을 차고 나가는 동작에서 압력이 긴 중족골이 있는 부위에 집중이 돼서 그런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저희가 발을 차고 나갈 때는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런데 중족골의 길이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되면 압력이 골고루 분산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근데 만약에 중족골이 길다고 예상을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화를 이뤘을 때보다는 튀어나오면 이 튀어나온 부위, 중족골이 긴 부위에 압력이 집중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통증이 생겨요.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하냐? 중족골의 길이를 줄이는 교정 절골 수술을 합니다. 중족골을 잘라서 길이를 줄인 다음에 나사를 박는 경우도 있고 그냥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수술법 첫 번째는 열어서 중족골의 길이를 줄이고 나사를 박는 거예요. 장점은 이게 확실히 잘 붙고 뼈가 붙는 데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서 기구를 이용해서 그냥 뚝뚝뚝 잘라서 스스로 줄어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점은 절개선은 작아요. 그렇지만 단점은 붙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족골의 길이를 줄이는 수술은 어떤 수술을 선택을 하더라도 수술 후에 교정 신발을 신고 걸으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길이를 줄인다라고 하는 데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수술이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열어서 나사를 박거나 아니면 그냥 기구로 뚝뚝뚝 자르고 그냥 저절로 얘가 맞춰지기를 기다리는 수술을 하나, 두 가지 수술법 다 일리가 있고 효과가 있고 환자분한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중족골통의 두 번째 원인은 발가락이 굽은 경우입니다. 발가락이 굽으면 이 굽은 발가락이 중족골 머리를 아래쪽으로 눌러요. 그러면서 여기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굽은 발가락을 펴는 수술을 해요. 근데 단순히 펴는 게 아니고 뼈를 잘라서 모양을 다시 좀 교정을 보거나 아니면 구부러진 관절을 맞추는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핀을 빼도 다시 굽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자, 마지막 중족골통의 세 번째 원인은 발바닥 살이 위축이 된 경우, 즉 발바닥 살이 얇은 경우예요. 살이 쿠션 역할을 못하니까 압력을 견디지 못하죠. 이런 경우에는 중족골의 머리를 지면으로 띄우는 교정 절골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면에 이렇게 닿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뼈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뼈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린 다음에 나사를 박아요. 그러면 지면에 대해서 중족골이 위로 들어 올라가죠. 그러면 이 부위에 압력이 안 가해지니까 살이 얇아도 이 정도 압력은 다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하면 뚝뚝뚝 자르고 위로 올린 다음에 나사를 이렇게 박은 상황입니다. 발바닥 살을 두껍게 하면 안 돼요. 뭐 지방 이식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발바닥 살은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발바닥 살을 두껍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발가락을 피거나 중족골통의 길이를 줄이거나 중족골통을 들어올리는 이러한 모든 중족골통에 관련된 수술은 발과 발목만 마취하는 걸로 가능하고요. 2박 3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고 교정 신발을 신고 바로 걸을 수 있어서 큰 수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족골통의 수술은 비수술적 치료에 호전이 없고 자주 재발되면서 발의 변형이 뚜렷한 경우에는 시행합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긴 중족골의 길이를 줄이는 교정 절골 수술이 있고요. 구부러진 발가락을 펴는 수술, 그리고 중족골 머리를 지면으로부터 올리는 방향으로의 교정 절골 수술이 있습니다. 어떤 수술을 하던 간에 발과 발목 마취만 하고 2박 3일 정도 입원하면 되고요. 교정 신발을 착용한 후에 바로 걸을 수 있어서 환자분의 생활을 크게 제한하진 않습니다. 중족골통은 걸을 때마다 발 앞쪽에 통증이 있어서 생활 및 여행도 못하는 이런 생활의 즐거움을 많이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